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8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이번 주 아주 중요한 주인데, 아하. 지금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결과를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네.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과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송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호칭은 박영선 시장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와! 그리고 또 뭐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또 박냐, 네. 뭐 다운됐냐, 뭐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몰라 결과를. 그러니까 여러분 네. 따지시면 안 돼. 우리는 모르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박영선 시장이라고 치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바램을 갖고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혹시 목소리가 밝더라도 얘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구나 하시고 정말 또 우리 의견 예상대로 뭐 되면 역시 뭐 즐겁게 들으시면 되고 결과를 모르고 우리는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라면 네. 모두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우리 새가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쇼양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정말 우리 새날이 아주 좀 정말 그 최전방 공격수처럼 거의 뭐 우리 푸나님이 그 기관단총 쏘듯이 아주 엄청 난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난사 이런 상황인데 오늘은 잠깐 총알도 갈아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쉬엄쉬엄 하면서 커피가 하나 마시면서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중간에 한참 격렬한 전쟁씬에서 갑자기 클래식 음악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알죠? 음악이 딱 나오면서 갑자기 다른 걸 막 비춰주면서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광경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네, 제 왼쪽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안 오사춘기입니다. 누가 동안이래요? 댓글에 네. 40대로 보인다. 와. 맞아, 정말. 맞아. 40대 많이 40대 아니에요? 많이 맞자 40대 초반으로 보인다. 네. 성공하셨네. 아니 근데 사와디캅. 사와디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파마가 풀리셨는데?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2주 있다가 하려고. 2주 있다가 예, 수업 미용실 이사 가기 전에. 자, 빼어날 수. 30대에 이제 도전해 보세요. 파마 제대로 해가지고 30대에 도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세요? 요즘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방송도 정신 없지 않아요? 요즘에 계속 뭐 준비하시냐고? 아니 뭐 그런데 네, 좀 너무 언론이 안 도와주고 하니까 네네네. 집에서 마우스만 던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언론 안 도와준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니 그냥 뭐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이 주말에 나가니까 좀 이제 시간 차가 있기는 한데 뭐 기자회견을 한다 그랬다가 또 안 한다 그랬다 막 이러면은 좀 맥빠지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마우스 후원 받습니다. 마우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던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막 뭐 사전 뭐 지지율이나 막 조사를 막 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좀 앞서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좀 할 게 많더라고요. 유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박빙이었으면은 증언을 안 할 분들도 막 증언을 하고 공격적으로 할 텐데 좀 망설이는 것도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게 아닌가. 혹시라도 모를 만약에 있을 자기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것도 생각하다 보면은 좀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저희는 결과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 어떻게 그 지지율이라고 하나? 네. 그렇죠. 네. 그게 20%가 넘게 차이나요? 뭐 참, 오세훈 기분 좋으라고. 너무 오세훈 기분 좋겠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뭐 그래봤자 결국에는 박영선이 당선됐는데 뭐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죠? 우리가 달리기 경주 같은 걸 봐도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따라잡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맞아. 그게 뭔가 그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오프닝을 통으로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이게 통으로 드러날 수도 있나요, 이게?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야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어떻게 야수님 어떻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겁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겁나 잘 지내시고. 네. 그러면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네. 제가 오늘 토크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턱을 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 턱을 이제 턱주가리라고 하죠. 예, 야수님. 야수님. 이렇게 오늘 약간 이런 컨셉으로 좀. 실실 웃으면서. 이거.
자 그리고 제가 차트를 준비해 왔는데 차트를 제가 이거 뭐 잘 못 읽겠네요. 네. 자 오늘의 주제 아주 신선한 주제입니다. 기억 앞에 겸손한 순간.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는 유행어 같은 건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 기억 앞에 겸손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볼까요? 자, 오늘은 최첨단 추첨 시스템입니다. 네네네. 왕 게임이 아니고. 어우, 제 4번입니다. 오래간만에 4번. 불안하네. 저 2번입니다. 네. 불안한데. 전 3번입니다. 네. 와! 마찬가지 1번. 내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어. 와, 이게 정말 자연빵의 힘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번 선거도 이렇게 방심하게 만들고 역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겠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주제는요. 기억 앞에 겸손한 순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되게 인간의 기억력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런 주제를 붙인 이유도 2005년에 오세훈이 뇌곡동을 가서 생태탕을 먹었냐 안 먹었냐 지금 이 이야기로 촉발된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결과가 나온 상황이지만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은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2005년은 우리가 아직 스마트폰을 손에 다 쥐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2006년인가 7년인가. 네, 2006년부터 가지고 있었을 그때 거예요. 아이폰 3GS 15년, 16년 전이네요. 그때만 해도. 2009년일 거예요. 9년. 전 9년이었어요. 그때 아이폰 3GS가 처음 수입됐었죠. 그래서 이때는 그럼 뭐냐면 2005년에는 디지털 카메라. 디카. 그래서 남대문에 막 디지털 카메라 사러 다니고 막 이럴 때여서 똑딱이 팔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디지털 카메라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싸이월드에 올리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맞다. 그때는 핸드폰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디카. 맞아. 그걸 찍어서 맞아. 싸이월드에 업로드.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때는 MP3가 한 20만 원대 할 때예요. 그래서 256 메가 기가 아니고 목에 이렇게 아이리버 달고 다니는 게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그럴 때여가지고 사실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죠. 바로바로 그러니까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 선거 때는 좀 2005년보다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면 이제 사진들이 금방금방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빼박인 거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싸이월드도 다시 재개장 한다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네. 이미 다 결혼하고 끝났는데 이제 와서 재개장하면 어떡하냐. 변호사들만 돈 벌겠네.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하고 가상 현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왜 VR 막 이런 거를 요즘 VR은 좀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핫했던 게 VR로 했던 이야기 중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아이를 만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 제작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 집안에서 해줘야 될 게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제작자한테 해줘야 되잖아. 만드는 사람한테.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알고 있는 아이를 재생하기 위해서 사진도 그렇고 입었던 옷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를 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도 엄마는 계속 고통받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딱 그 이미지를 구현을 해서 VR을 끼고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그러면 그동안 막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막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데 이건 사실 진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되어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말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해서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제가 성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그게 뭐였냐면 이게 어떤 뭐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사이코 드라마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신과 의사나 뭐 심리 상담사가 입회하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성당에서 역할극처럼 역할극처럼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걱정 반
그리고 저렇게 해서 잘 풀리면 치유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런 기도할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기도에 매달리게 되잖아. 매달리는 사람들은 힘드니까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지순례라는 게 내가 여유 있고 뭐 성지도 둘러보고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너무 괴로운 것들을 좀 떨쳐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일단 밖에 나가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좀 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소집단을 놓고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거야. 그 성지순례를 간 그 팀들끼리. 가서. 근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아줌마가 본인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왕따를 당해서 사람들한테 막 그 피해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역할을 줘가지고 하루 저녁에 그 호텔 이제 빈 공간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 그 아줌마가 이제 사실 또 이제 악역을 다 맞잖아요. 한 3명이서 이제 넌 이제 막 똑같이 그 아줌마가 해줬던 이야기, 자기가 왜 상처받았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역할을 줘서 그걸 이제 막 공격을 하게 했어. 아니 그러면 아줌마가 주인공이 돼서요? 네, 본인이 다시 그럼 또 본인이 본인이에요. 다시 당한 사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그걸 이겨내려면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너희들이 어떤 부분을 오해한 거고 나는 그게 아니고 지금에 와서 자기가 그때 못해서 답답했던 거를 다 터트리는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랬구나. 내가 그때 잘못했었구나.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것까지 이제 해서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한테 듣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이 옛날에 철수, 순이 뭐 얘가 괴롭혔는데 이 어떤 대역인 아줌마 거지. 아저씨들이 이제 그거 돼가지고 대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무당분들이 빙의해가지고 그렇죠. 그 옛날 할머니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잘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얘기해 준 거랑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뭐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그렇네. 내가 왜냐면 이건 이제 성지순례 가서 했겠지만 내가 이 무당 빙의한 것도 가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랜드 슬램으로서.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는 이제 사이코 드라마처럼 대역을 분배해서 하지만 여기는 무당이 내가 너 할머니 왔다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고 할머니 하면서 아이고 내가 할머니인데 우리 할머니는 허리가 곧다셨는데 그렇지 하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이제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또 이상하게 뭔가 모르겠어. 인간의 드라마가 다 비슷해서 그런지 할머니들이 했던 그 레퍼토리를 이야기하면 이 이제 의뢰자가 펑펑 울면서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도 하고 할머니한테 보고 싶다고도 하면서 이게 풀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근데 이 사이코 드라마를 하면서도 그 아줌마가 이제 그 과정을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되게 나아지는 거야.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역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더라고. 그럼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역을 안 쓰고 진짜 사람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을 와서 다시 설득하고 설명해서 그 사과를 받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뇌과학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뇌는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 상황에 몰입하잖아요. 그게 그 상황극이나 역할극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몰입해서 실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면 뇌는 이게 가상인지 실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을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뇌는 내 스트레스가 해소됐다고 생각해요. 그렇더라고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VR로 먼저 만난 그거를 제가 그때 제작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은 나도 저거 하면은 되게 좋겠다.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엄마가 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똑같은 걱정은 항상 하고 있었거든. 엄마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걸 딱 보니까 나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럼 엄마를 저렇게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코 드라마를 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VR은. 왜냐하면 차라리 뭐 무당이 빙의 돼가지고 엄마 해가지고 이게 풀릴 것 같지 이걸 프로그램화된 어떤 밀랍 인형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된 말만 하는 게 이 치유하는 드라마를 같이 역할극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니겠구나. 근데 아직 이게 과학이 발달을 덜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상처를 내가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가상으로 다시 이제 만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저거는 엄마한테 죽은 아이를 저렇게 저런 식으로 만나는 걸 전혀 도움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했던 게, 이 장례식이라는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서로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장례식이. 그런데 그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잖아요. 아이가 보고 싶다는 욕망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변해야 되는데 눈앞에 다시 나타나 버리면 다시 이전으로 그치.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나도 그러면 그게 이게 걱정이 고통이 돼.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똑같은 거를 겪었던 그 이야기가, 왜 제가 작년에 되게 친했던 언니가 이제 암으로 네, 이제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내가 언니가 암 그거를 계속 전이 돼가지고 상태가 나빠지는 걸 보면서 밤에 잘 때 계속 언니 장례식에 가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가는 생각을 하면은 계속 막 눈물이 났어. 그러면 야, 아직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슬퍼하고 있지? 라고 계속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언니가 사망한 거를 내가 못 듣고 연락을 못 받고 2달 있다가 알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장례식 절차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슬퍼했던 게, 정작 장례식 절차에서 나와 내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정확한 절차를 못 밟다 보니까 이 슬퍼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어떤 순간이 되면 언니를 갔던 생각이 들거나, 이때쯤에 언니랑 뭘 했던 걸 이때만 되면은 계속해서 생각이 밤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비슷하게 느낀 게, 저도 이제 가족들을 먼저 보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뭐 병을 앓다가 간 사람도 있고 갑자기 떠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겪어야 하는 그 슬픔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장례라는 절차든 안 그러면 간병이든 어떤 그러니까는 그 떠나기 전에 화해하는 어떤 형식이든, 그걸 거치지 않으면 냉면처럼 얇고 길게 가는 것도 있고, 그냥 한 달짜리 주로 뚝 끊어서 끝나는 것도 있고,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총량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절차가 정말 왜 있어야 되는지, 그때 모여서 다 같이 슬퍼하고 거기서 쫙 하면은 맞아요. 언니에 대한 그리움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 뇌에서는 그걸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졸업식도 그러잖아요. 졸업식을 안 하고 그냥 졸업식은 좀 아닌 올라가 버렸어. 올라가 버리면 뭔가 내가 이렇게 세레머니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없어지면 되게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허전한 게 있죠. 대학생 때 네. 무슨 다 커가지고 이제 이런 거 취업 전선에 이런 거 말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차님께서 하셨던 그 사이코 드라마가 있잖아요. 저는 정신병원에서 옛날 일을 좀 해봤어요. 아 진짜? 예, 체육 치료. 가셨으면 가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잘 살고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체육 치료, 음악 치료, 사이코 드라마 다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주면 돼요. 옆에 넌 철수 역하고 넌 영희 역하고 네가 얘를 괴롭힌 거 하면 되는데, 사이코 드라마는 어떻게 하냐면 역할을 바꾸거나 아니면 진짜 대상자를 통해서 하게 해요. 근데 이게 안에서 이 에고가 나와야 되는데 절대 안 나와요. 한 10번 정도 하면 계속 가식만 하는 거예요. 가식만. 근데 치료할 때 가장 좋은 치료가 체육적 치료예요. 막 운동을 시키고 막 피구만 해도 이게 감정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마음을 치료하고 한다는데, 전 그러다가 장난 잘못되었고 정신병자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맞을 짓 했을 것 같아요. 장난쳤으면 여러 명을 린치. 그런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남자 간호사예요. 그래서 일이 생기면 남자 간호사를 반드시 불러라. 근데 남자 간호사는 예전에는 가고 막 둘이 가갖고 죽도록 두드럽했거든요. 예전에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남자 간호사들이 가갖고 환자들 풍자하게 해주니까 때를 못하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한 거지. 체육 봉사. 네. 체육 봉사 이런 걸 한 거죠. 뭔 실수를 하셨길래 그분들한테 마주쳤어요? 네, 축구를 하는데 아니지 됐겠지. 편파 심정한 거 아니야? 언론처럼? 어떻게 알았어요? 언론처럼 뭔가 이상하게 여기서 한쪽 편 들어주고 맞을만 했네. 그러면. 여기서 안에서 실내 축구를 하는데 편파 판정을 한 거야. 여기가 너무 지고 있어서 그걸 해줬는데 한쪽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이제 정말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 한 30명이 와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정신병자더라고. 그렇게 정확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그런 거 이제 그 작은 차별에 쌓여 있는 게 많은 분들이거든요.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남들하고 뭔가 다른 차별, 불이익을 받은 거에 대해서 꾹꾹 참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은 그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의 분노를 자기 안에서 찾아요. 내가 뭔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래서 혼자 고민하다 병원 간 사람들이고 병원 가면 정신병자고 침 흘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멀쩡한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상처가 골마 있는 사람들인 건데 심판하면 거기에다 불을 붙인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냥 환자라고 하시죠. 예. 그 당시에는 어려가지고. 그렇죠. 한 30년 전이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이게 정말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구나 했던 게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네. 저도 최근에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게 뭐예요? 메타버스가 뭐냐면 주식을 하려면 이제 메타버스를 알아야 돼. 메타버스가 뭐야? 이제 가상현실인 거지. 메타하고 유니버스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도 예전에 그 세컨드 라이프라는 그 가상 게임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개발된. 나는 무슨 버스 에너지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가상 현실 기반의 게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실감성이 별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메타버스는 이게 VR 장비나 이게 컴퓨터 장비 기술 수준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가상 현실을 만들고 게임처럼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돼요. 그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하고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이 메타버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3차원 가상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이제 웹 서비스 같은 걸로 하는 거거든요. 게임. 네이버에서도 서비스하고 있어요. 제페토라는 걸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걸로 이게 왜 주식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걸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안에서 팬 사인회나 콘서트를 해.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직접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바타가 나와서 콘서트를 하고 팬 사인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니까 온라인으로 몇 천만 명씩 모이는 거야. 블랙핑크가 뭘 한다. 실제로 여기서 팬사인회를 했어요. 하니까 여기에 그 애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 보여주고 하는데도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가 온라인 공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유튜브로 한 적도 있는데 이 메타버스에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자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그 아바타 같은 게 그렇죠.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 게임 캐릭터가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좋지. 기밀이 하나 만들어.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스타들 있잖아요. 그렇지 가능하지. 안 그래도 연예계가 지금 자리가 없어갖고 난리인데 이거 지금 옛날 돌아가셨던 분들까지 다시 다 끄집어내면 끝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팬들도 이제 메타버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이게 너무 웃기는 게 그런 거야. 내가 실제적으로 팬 사인회를 간 것도 아니고 콘서트를 간 것도 아닌데 내 아바타가 내 캐릭터가 게임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콘서트를 가고 이게 현실 상황에서 나하고는 전혀 별개인데 사실 내가 성우가 만난 게 아니잖아. 근데 이 안에서의 그 가상현실이 이렇게 무섭게 돌아가면 이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이걸 아냐면 내가 한번 게임에 엄청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학교 휴학하고 종교에 이어서 게임까지 빠질 수 있는 거 다 빠졌네. 그때 캐릭터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게임도 아니고 막 퀴즈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막 아이템 사고 옷 갈아입고 막 이렇게 아이템 쓰고 막 해서 퀴즈를 푸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애들이 소모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한단 말이야. 채팅을 하면서. 그러면 돈 주고도 산다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를 만났어. 한번. 성공했네. 그러면. 성공했지. 성공했네. 우리 학교 신입생을 탁 잡아가지고 연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에서도. 그러면. 아니 만날 수 있는데 그때는 약간 내가 겪었던 거는 좀 1차원적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게 자본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실제 콘서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메타버스 안에서 벌어들이는 콘서트 수익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는 비용이 훨씬 더 적으니까 수익은 이게 온라인상에서 가상현실에서 다 로그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입장권 끊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거는 약간 아이돌 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돌 팬들은 이게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BTS는 누가 유명한 애가 콘서트 해요.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해줘야 돼, 동료들한테. 내가 이만큼 충성심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오빠들이 한대. 그럼 무조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참석해서 인증도 해줘야 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 이렇게 충성심 강한 애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 그 다른 연예인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걸로 이미 대박이 났어요. 아이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해요? 단지는 일반화되고 모르겠는데 있어요? 이제 여기에 사실 사람을 만들어서 캐릭터를 세우려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프로그램 하나 돼야 되고 춤도 똑같이 춰야 되고 해. 근데 여기에서 그 콘서트에서 내가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율동을 똑같이 하고 싶다고 하면 내 캐릭터를 똑같이 춤을 추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돈이지 사실은. 제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러세요. 저는 이제 대충 전 그럼 내 뉴스를 캐릭터는 통해가지고. 저격수로 만들어서 거기 스타를 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렇게 되면 나같이 단순한 애들은 가상과 현실을 혼동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항상 생각을 해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밌을 것 같거나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는 저는 아직 상상을 못하게 보겠지만 이런 세계가 있더라. 다가오고 있더라. 태용 괜찮을 것 같아. 태용. 통증이 안 느껴지는데. 네, 메타버스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둘이 모르잖아 지금.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워가는 거죠? 네. 네버엔딩 스토리 186회 두 번째. 그 앞선 시간에 마차님이 이제 그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약간 덧붙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리시나 이제 그 오사춘기님이 하나의 게임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제 그 옛날 그 채팅 사이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나 채팅도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 서버에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거기에서 뭔가 이벤트를 벌려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그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기술 이름이에요. 뭐 블루투스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이제 와이파이나 뭐 이런 거죠. 용어 그런 기술의 이름이고, 뭐 제페토나 뭐 로블록스나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어떤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서비스는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냐면, 예를 들어서 BTS가 콘서트를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콘서트를 열고 싶다. 그러면 BTS 팀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제페토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제페토 안에서 콘서트를 만드는 거예요. 콘서트라는 어떤 가상의 건물,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 그러면 다른 게임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BTS가 콘서트를 한다네? 그럼 입장권을 내고 그 게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페토라는 그 플랫폼 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게임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게임을 알아서 막 놀고 있다가 여기서 BTS 콘서트가 한다고? 그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그 가상의 화폐를, 그러니까는 현실에서 돈을 주고 가상의 화폐를 사든,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BTS가 돈을 벌듯이 그 다른 사람한테 가상의 화폐를 받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경제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뭔지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조금 제일 가까운 거는 싸이월드 형식하고 제일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나마 여기가 예전에 그렇죠. 자기가 집을 꾸미고 캐릭터를 사고 근데 거기서 뭐 거래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아닌데 도토리로 막 교환하고 산 것처럼 맞네. 하나의 사회를 만든 거잖아요. 거기 안에서 뭔가 그러니까 또 다른 나의 분신이 거기서는 막 외제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메타버스라는 이 키워드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개발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 10대 좀 초반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PC방 가서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작은 게임부터 자극적인 게임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동시에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도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뭐 현실에 없는 스타인데 거기 안에서의 새로운 스타. 예, 예. 예. 실제 존재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스타. 거기에서 이제 메타버스 때문에 이제 파생적으로 생긴 새로운 기술 하나가 그러니까 NTF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NTF가 N이 이제 non, not,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F가 이제 function, 그 non function toke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블록체인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그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름 자체가 non function token이라는 건 아무런 기능이 없는 증명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는 토큰?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데 어떤 기능을 하냐면 소유주가 누군지를 확실히 딱 찍어주는 거예요. 증명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 세계에서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BTS가 가상 세계에다가 이제 콘서트 BTS라는 이름의 콘서트장을 딱 만들었어. 근데 이게 이제 내 거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 BTS라는 콘서트장은 서류로 증명. 나도 만들 수 있고 너도 만들 수 그렇지, 있고 그렇지.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라는 걸 이게 최초로 그러니까 BTS가 직접 만든 최초의 가상 세계의 콘서트장이다라는 걸 그 누군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증명할 거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NFT라는 이 토큰이 그러니까 다른 기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네가 발행한 토큰이야라는 그 하나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BTS가 그 콘서트장을 마차님한테 팔아. 그러면은 그 토큰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큰에는 이 토큰은 처음에 BTS가 발행을 해서 마차가 인수했다라는 게 기록되고 그래서 마차님이 오사천기남한테 다시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돈을 얼마를 주고 받았든 그거는 기록이 안 돼요. 소유권만.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게 안 살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아파트 등기 빼고. 옮기듯이 옮겨지는 거네. 계속 남는 거네요. 그렇죠, 내역이?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근데 가상 세계의 등기 같은 예.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NTF로 최근에 이걸로 그림이 예. 판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거기서 그림도 거래를 해서 그게 NTF를 붙여서 이제 인증서라고 생각을 하면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60억, 100억 막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사이버 머니로 아니 실제 실제로 돈으로? 경매 그 할 트위터 때. 있잖아요. 트위터 그 잭도시라는 그 창업자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트위터 개발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트위터 세계에서 최초로 쓴 트윗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안녕. 이건 트윗으로 쓴 텍스트야라는 예. 그거 자체가 수십억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NTF라는 걸로 팔린 거야. 네. 수십억에. NFT가 대박 아닌 쪽박이다. 그래서 막 오늘 뭐 나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만약에 그 첫 번째 캡처 예. 트위터 캡처 있잖아. 트위터 캡처를 이렇게 해서 그럼 나는 이거 NTF를 박아서 내가 이거 소유 주고 내가 몇십억에 샀어. 근데 사실 그 파일은 누구나 그냥 카피 해가지고 복사해서 나도 가질 수 있는 거지. 여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BTS의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콘서트 현황도 그냥 복사해가지고 내가 카피 떠서 나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NTF가 붙여있다는 그것만으로 수십억 갈 수 있는 가치를 갖느냐. 나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저도 이제 잘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오늘 우리 네스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갑자기 이제 의문이 드는데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기억에 겸손한 계속 순간.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라는 개념이 현실 세계에서는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에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에 내가 보관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은 내가 손에 쥐고 있거나 확실한 건데 이게 가상 세계에서는 내 거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컨트롤 CV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들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유라는 개념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최초에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작권이든 그게 안 그러면 그림에 대한 소유권이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물관 그 그림은 박물관에 걸려 있지만 저 박물관에 걸려 있는 저 그림은 내 거야. 라는 걸 그러니까 증명서의 형태로 이렇게 종이처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려고 할 때는 종이를 택배로 보내는 것 말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위조하기가 너무 간편하잖아요. 위험이 크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은 그것도 뭐 처음에 뭐 그림이 60억에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뭐 이런 거랑 저 똑같이 보거든요. 처음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주는 거 처음에 자본이 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60억에도 거래가 되니까 여기도 돈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홍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트위터 그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다른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든지 자기 지인한테 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몰라요. 실제로 그걸 누가 샀는지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마케팅 비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무언가를 또다시 거래를 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보면서 이제 진짜 야 이거 점점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그 빗살무늬 토기 구울 때가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이거 무슨 뭐 가상에서까지도 따져보면은 현실과 가상하고 연결됐잖아요. 현실 화폐가 가상 화폐로 쓰이니까 그러면 현실에서 돈을 덜 쓰면은 가상에서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현실 부자가 가상 세계에서도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뭐하러 거기서까지 힘들게 굳이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고생을 시킬까? 그냥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왜 개발을 해내갖고 눈 딱 뜨면 아침 햇살을 보고 시계를 보고 이렇게 떠야 되는데 눈을 딱 뜨면 이거부터 키는 거예요. 눈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못 화면을 좀 어둡게 하세요. 여하간 이거를 스크린이 위험하다. 정말 자면서까지 보고 일어나자마자 또 이거 보고 정말 거기다가 이제 또 사이버까지 또 내 캐릭터까지 신경 써야 된단 말이야. 누가 내 캐릭터 해코지를 안 했나.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진짜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서 막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처음 만들어질 때 블록체인 기반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네트워크나 어떤 그 전산 자원, 그러니까 컴퓨터 자원이 이렇게 풍부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비트코인 그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지금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생겨난 부작용이 뭐냐면 비트코인 1비트코인의 거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비자 카드에 한 7만 번 정도의 거래가 필요할 정도의 전력이 소모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한 20% 정도를 비트코인 업계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채굴 때문에. 아니 진짜 북한은 그것 때문에 사람 굶어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전력 때문에 쓰는 돈 자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죠. 이제 그게 뭐 노르웨이나 그린란드나 이런 데 이제 수력 발전이 풍부한 이제 이런 데에 채굴장이 집중돼 있고 중국도 이제 그 중국 내륙에 이제 수력 발전이 풍부한 그 도시에 이제 채굴장들이 대부분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환산하면은 그 전력 그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 전체 뭐 그 전력 소비 비용이 20% 차지한다 이것까지는 안 가는데 그게 그 단적으로 심각하다는 거죠. 그만큼 전력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고 있는 그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전체 지구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5분의 1을 지금 이렇게 선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시스템은 필요한데 그걸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게임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독 대상 뭐 중독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되지만 외국에서는 그 게임은 일종의 어떤 문화 현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가 만들어낸 모든 기술의 총합체 그게 어떤 문화 컨텐츠가 됐든 기술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게 집약된 뭐 예전에 저 뮤지컬을 뭐 종합예술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문명체가 이루어낸 모든 게 집약되는 것을 게임이라고 보고 그 게임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래되고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방법들 중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그 플랫폼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뭐 NFT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거래 증명서.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나한테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나는 국가의 어떤 신분증을 받고 나라는 어떤 그 개인의 행위가 시작되는 거지만 가상 세계에 들어갈 때는 내가 유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다는 그걸 내가 스스로 증명할 수가 없다면 그 가상 세계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완전히 불법의 세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게 가능할까? 비트코인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비판의식 위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잘 몰라서 혼자서 많이 떠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서울시장 이미 박영선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새로운 서울이 열릴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환경 자체가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스트레스가 너무 좁은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마차님이 메타버스 이야기했을 때 되게 반가웠던 게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에 겸손한 순간은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지. 그분도 그럼 가상으로 생각하는 거가 그분은? 가상을 생각하고 생태탕이 가상의 순간이었나?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일찍 오셨네. 그게 이제 아바타가 다른 데 있는 거죠. 네. 그 기억이 없는 아바타가 저기 있고. 근데 그 아바타가 기억을 못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내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만약에 이게 발전을 하면은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만약에 캐릭터가 아프면 병원에서도 치료받아야 된다고 뭐 돈 써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 가상 공간에서도 정치인도 뽑아야 되고 뭔가 또 다른 나의 분신 같은 또 다른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쓰는 재미가 생긴 거야. 예전에는 이제 그 디지털 화폐가 일반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했어. 신용카드 결제하고 핸드폰 넣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을 글로만 빨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아마 또 새로운 부자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현실에서 쓰는 거에 내가 봤을 때 100분의 1만 쓰면 거기서는 내가 잘 사는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 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뭔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그 가상으로 돌려보기 때문에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데 현실은 그러니까 가상 현실이 생긴다고 해서 내 24시간이 48시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잠자는 시간은 자야 되고 일하는 시간은 일을 해야 되고 쉬는 시간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가상현실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처음에 이리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현실에서의 부자가 가상 세계에서도 부자가 될 건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질한다 그러죠. 돈 쓰는 만큼 부자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 근데 가상 세계에서 돈을 쓰는 만큼 내가 현실 세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돈이 부자면은 현실에서 일을 안 해도 한 방에 가상 현실에서 부자가 돼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극단적인 택진이 형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택진이 형이 극단적인 정말 부자들 진짜 그 엄청난 부자들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현실 세계에서 어떤 특정한 경제적 기여를 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도태되게 돼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정치적으로는 복지제도하고 또 뭐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고민도 하겠죠. 근데 분명한 건 뭐 가상현실이 새롭게 개발된다고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24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24시간이라는 제약 조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야, 나 그 옛날에 영화 그거 생각났어. 그 브루스 윌리스 나왔던 거 있거든요. 이렇게 시게이트였나? 서로게이트. 서로게이트. 네.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자기 어떤 방 같은 데서 이제 자요. 그러면은 자기 또 다른 분신이 돌아다녀, 이렇게. 로봇이. 그죠. 네. 로봇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조종하는 거야. 근데 그게 서로게이트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 시대로 점점 이렇게 가는 느낌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 전 단계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거, 메타버스 이런 거지 않을까.
점점 무서워지네. 그냥 하여튼 점점 기업 그 앞에 겸손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점점 저는 예.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부러워요. 점점 네. 매일같이 한 끼만 걱정하면 되는. 무섭다 무서워. 네. 여기까지 겸손하겠습니다. 네. 네, 186회 기억 앞에 겸손한 순간 했는데 지난주에 네. 저기 이렇게 보다가 말죽거리 잔학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선거철도 오고 그래서 김부선 있죠, 김부선. 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소위 말하는 떡볶이집 아줌마.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 권상우가 이제 저녁 늦게 이렇게 그 집을 찾아가요. 네. 찾아가면서 속된 말로 그 아줌마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는 거잖아요. 성추행을. 작업. 그게 뭐 유혹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난 맞아요. 유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유혹하면서 어. 이렇게 막 네. 한 잔 마셔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에 올라가고 이제 막 네. 만져보라 그러고. 근데 나는 거기서 아까 메타버스 같이 헷갈렸어. 저 뭐가? 사람이 저럴 것 같아. 막 진짜 너무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죠. 뭐 이렇게 저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막 현실과 저 사람이 정말 떡볶이집 아줌마에 막 이럴 것 같은. 막. 그래서 그 개그맨 안영미 씨가 이제 그 김부선 씨 캐릭터 가지고서 네. 코빅에서 또 재밌게 잘 살렸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갖고 내가 그 얘기를 갖다 이제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뜬금없이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되게 오랜만에 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걔 별명이 나른 돈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저팔계 나른 돈가스, 뭐 예, 돼지 뭐 이러는데 그 얘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뭐 그러다가 곱창 먹을까 아니면 걔가 막걸리를 좋아해서 막걸리 파전을 먹을까 하다가 삼겹살을 먹은 거예요. 삼겹살은 제주 삼겹살인데. 그래서 삼겹살을 먹는데 그 집에 이게 뭐냐 원래 부추 삼겹살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네, 파김치가 나. 파김치 요즘에 파김치가 되게 비싸잖아. 쪽파. 파김치가 쫙 나오고 옆에 이제 간장 깻잎이 나. 간장 깻잎. 깻잎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장 깻잎에 삼겹살을 싸서 그 무슨 뭐지? 그 와사비하고 이렇게 해서 찍어 먹고 파김치 먹고 멜젓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젓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찍어 먹고 막 이러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서로 뭐 부어라 마셔라 이제 막걸리 마시다가 거기가 뭐가 또 특징이냐면 이렇게 그 칼국수를 줘요. 얼큰이 칼국수. 다 먹으면. 근데 갑자기 내가 정말 다 골고루 살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라면이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모 저기 혹시 죄송한데 칼국수가 8,000원이에요. 8,000원. 굉장히 고가예요 나름. 그런데 이거 말고 돈을 드릴 테니까 라면에다 이걸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놈이 막 이 미친놈하고 술 먹으면 그 쓰잘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나한테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걱정하지 말라 해드리겠다고. 라면 하나에 8,000원이면 괜찮잖아요. 그 이모도. 그 청양고추 딱 넣고 딱 먹는데 이건 환상인 거예요. 먹다 보니까 지가 너 먹지 마 너. 너희 막 뭐라고 했잖아요. 먹지 마. 그래서 자기가 한 젓가락 딱 먹더니 라면을 2개를 시켰어요. 2개를. 그래서 이렇게 먹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해. 뭐 무슨 얘기 했겠어. 마누라 때문에 죽고 싶다. 박영선 씨 시장 된 이야기 안 했어요? 마누라 때문에 힘들다. 시장 당선돼서 좋다. 뭐 이런 이야기. 김부선 씨 얘기 안 했어. 김부선 얘기했지. 김부선 얘기하고 집사람 얘기하고 집사람 얘기하다가 김부선 얘기하고 막 이런 소리 하면서 서로 이러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또 이제 세수하고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타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새날을 듣던가 이렇게 뉴스 공장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아이고야 마스크 안 썼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딱 꼈어요. 그런데 어저께 먹었던 파김치, 간장, 깻잎, 막걸리, 막 라면 막 진짜 이 버스를 하고 대중교통을 1시간을 오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마스크 다 쓰고 다니겠네. 생각해보니까 냄새 많이 날 것 같아 사람들. 진짜 그야말로 진짜 냄새 앞에서 겸손하더라. 진짜 한 시간 동안 진짜. 근데 진짜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비인후과 갔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요. 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사실 그 4월달, 3월달 요때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비염 환자들 많거든요. 원래는 예전에 갔을 때 많았는데 요즘에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은 그 이비인후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진료 과목에 환자가 급격하게 줄었답니다. 병원 죽어나게 이게 생겼어, 손 진짜. 씻는 게 그렇게 네. 중요하다. 아 근데 이래님은 뭐 삼시세끼 다 드세요? 예. 저기 야수님도 다 드세요? 그러면 2끼 먹다 3끼 먹다 뭐 그러죠. 네, 저는 무조건 삼시세끼 먹고 많이 먹을 때 한 5끼, 그냥 좀 먹으면 그냥 보통 3끼는 먹는데 점심은 항상 그 공깃밥이라고 하죠. 2개 먹고 저녁도 집에서는 공깃밥 안 먹으니까 보통 그 공기로 따지면 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깃밥 이게 누가 만든 줄 알죠? 네. 박정희 때 만들었대요. 나쁜 놈의 쉐키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라. 소위 말해 네. 쌀 아껴라. 근데 지금 막 쌀이 남아가지고 막 저기 막 그러잖아요. 막. 그거 예전에는 그렇게 밥공기 요방공기를 안 먹고. 그치. 옛날 고봉에다 먹었잖아요. 큰 옛날에는. 거였죠. 시골 가면 밥그릇이 있듯이만 했어요. 그 진짜. 제사상 올라가는 그 밥그릇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표준이었는데 그게 쌀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쌀 조금만 먹으라고 그 밥그릇 표준을 정해줬죠. 아무튼 그래갖고 저는 지금도 밥을 꽤 많이 먹어요. 지금도 꽤 많이 먹는데 맛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주말 운동이 잡히면요. 주말에 이제 체력 이런 걸 하면 그냥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많은데 옛날에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몇 칼로리를 소모했다 이런 게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가서 운동하면 한 5,000칼로리씩 소모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엄청난 건데. 그렇죠. 처음에 가면 이제 3분 30초 안에 1000m를 굴려요. 1000m 하면 이제 놀았잖아요. 1km잖아요. 1000m가. 자, 그렇게 해서 3판을 뛰어요. 그렇게 3판을. 1000m 한 판만 뛰어도 죽겠는데 벌써 힘들다. 그렇게 3판을 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셔틀런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스텝 하고 뭐 다시 또 100m 하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팔굽혀펴기, 눈물리키기, 턱걸이 막 수많은 구타와 막 이렇게 하면 해가 뉘엿뉘엿 져요. 진짜 2시에 모여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집에 갈 때 그러니까 정말 파김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샤워장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수도가에서 이제 푸파푸파 이렇게 세수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면 혹시라도 없을까봐 진짜 내 돈으로 삼겹살 2근을 사요. 삼겹살 한 근에 600g인가 아시죠? 예. 2근이면 많은데. 고기 이렇게 한 덩이 게 많죠. 예. 거기서 사는 두부는 많죠. 근데 이거를 나 혼자 다 먹었어요. 2근을. 근데 오사준기님은 운동하고 먹었잖아요. 네. 저는 운동 안 하고 먹었어요. 더 대단하신 거예요. 아 진짜 지금도 내가 밥을 2공기 이렇게 먹는데도 많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운동을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속된 말로 삼겹살이 기름 덩어리잖아요. 그게 지방 덩어리에 단백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혹시라도 집에 가면 고기가 없을까봐 이렇게 2근을 사서 집에서 엄마나 아니 누나가 이렇게 구워주면 그걸 먹고 왜 그러냐면 샤워를 하고 딱 있으면 살이 너무 많이 빠져요. 잠이 들어버리면 손 하나 깜짝 못 하니까. 지금 자랑하는 건가? 아니.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에 자랑하려고 그랬으면 소고기라고 그랬겠지. 삼겹살이 없잖아. 자랑까지는. 대학을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때 뭐가 있냐면 운동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어 수업도 듣고 영어 수업도 듣고 지구과학도 하고 뭐 저기 무슨 저기 수학 뭐 그런 것도 생물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대학을 딱 가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운동. 그러니까 1교시가 1, 2교시야. 축구. 체대 애들이 축구를 하면 눈에 쌍불이 이제 나오는 거죠. 또 축구 전공자도 있으니까. 1, 2교시 끝나고 나서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1, 2교시 끝나고 나서 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그래서 5끼를 먹게 됐어요. 예, 밥을 먹고 그다음에 3, 4교시가 농구예요. 격하게 또 농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또 밥을 먹고 최대 가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가야 돼.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대단했다고 느끼는 게 저는 운동을 안 했는데도 5끼를 먹었어요. 그때는 정말 체대 가면 밥을 얼마큼 주냐면 식판에 밥을 산더미 같이 줘요. 진짜 산더미 같이. 그걸 다 먹어요. 그다음에 뭐 5, 6교시 이렇게 가면 또 뭐 핸드볼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자기 전공 과목만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무조건 하고. 그냥 여러 가지 다 배우네요. 그렇죠. 계속 배워야 돼. 체대 나왔다 하면 웬만한 운동들은 다 잘하는 거네요. 애지간히 뭐 심판 볼 줄 알고
그다음에 경기 룰 다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3 러브 뭐 매치 뭐 이런 테니스는 거 아직도 못 알아봅니다. 어드밴티지 뭐 누구 뭐 이런 거 왜 다 알아야 자꾸 된다. 사랑하고 막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네. 막 그래서 궁금해요. 가장 그 많은 심판이 들어가는 게 테니스 뭐 아니면 이런 그런 것들 높이뛰기 뭐 기록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전공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정말 내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때 처음으로 그게 생겼어요. 편의점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편의점. 우리 때 처음 생겼어요. 대학 가서. 세븐일레븐. 네,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이런 게 2학년 때 생겼나? 그때 생길 때만 해도 아유 저렇게 비싼 데를 누가 가? 아유 구멍가게 훨씬 싼데.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라면 1번지 가서 라면을 먹었잖아요. 근데 라면 일본지 처음 세븐일레븐에 들어보네. 나도. 또 자랑하는 건가? 아니 라면 1번지 라면 1번지 동네 가면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라면집? 쑥이네 분식 뭐 만두집 이런데 그게 처음으로 이제 사발면을 이제 거기서 먹을 수 있게 그러면서 냉동식품을 막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꽁꽁 짜장 그 꽁꽁 그 스파게티 안 먹었어요? 그 3분의 그 기다리는 전자레인지에다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고 막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우리 오뚜기 3분 카레 그쪽 세대려 가지고. 꽁짜장? 예, 그런 거 많이 먹고 들어봤는데. 그 용돈의 그 대부분을 이렇게 먹는 걸로 많이 썼는데 참 진짜 이제 그러다가 내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뭐가 이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생겼냐면 고기 뷔페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고기 뷔페. 고기 뷔페. 군대를 가기 전에 저는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고기 뷔페라는 게 처음 이제 소위 말하는 유행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음식도 유행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조개구이인가? 네. 강남에 가면 전부 다 자갈래 맛이야. 어. 다 손에 왼손에 장갑 끼고 다 그것만 먹고. 한동안은 또 그 패밀리 레스토랑들. 예, 그렇죠. 유행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다가 그때 고기 뷔페라는 게 처음 생겨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기 뷔페에 처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갖고 듣고 있습니다. 어? 듣고 있어. 겸손하게. 그래서 고기를 7,000원만 먹으면 원 없이 먹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압구정동에 청어 뷔페라고 있는데 그게 한식 뷔페, 고기 뷔페가 처음 거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이렇게 두 개를 고르게 돼 있어요. 소고기다 그러면 이제 불고기를 줘요. 판을 하나만 줘. 원 없이 먹으라 이거. 아, 그럼 불고기를 선택했으면 불고기만 만 마음껏 먹어. 먹는 예. 거예요?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을래 삼겹살을 주는데 판을 하나만 줘. 그러니까 판이 못 쓰게 될 때까지 먹는 거야. 예. 판 안 갈아주고 안 갈아줘요. 예. 판 안에서는 마음껏. 그렇지, 주는구나.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뭐 먹는데 거기에 또 반찬도 쫙 있는 거예요. 뭐 네. 빨간 게장, 그다음에 그 사라다, 잡채. 우리나라 사라다 있잖아. 샐러드, 예, 사라다. 예, 예. 사과하고 당근하고 감자하고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 이렇게 한 거 빡 네. 먹는데 정말 어마무시하게 먹은 거야.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막 식혜도 막 있고 막. 그거 체대 다녔던 분들은 예. 엄청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테니스하고 그다음에 농구 전공한 애하고 나랑 셋이 갔는데 거기서 먹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면 하지. 그러니까 제가 몇 인분을 제 몸에 별로 안 그래 보이잖아요. 제가 몇 인분을 대학 다닐 때 뭐냐면 18인분 이렇게 먹었어요. 삼겹살을. 근데 그 판을 갈아야 된다면 안 갈고 계속. 안 갈고 먹어. 계속 먹는 거야. 라면도 예전에 MT를 가면 2박스를 끓였어요. 그냥 코펠에다가. 내가 얼마나 먹었는데 나가라고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18, 혼자만 18인분. 나 혼자 18인분이니까 거기에서? 셋이서 한 60인분, 70인분이면 아. 고기가요. 이 사람 하나 먹은 거야. 진짜 사람 하나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잡아먹은 거야. 어. 그러다가 이제 학교 앞에 이렇게 약간 좀 촌스러운 간판 빨간색으로 뭐가 생겼는데 크게 생겼어요. 고기 뷔페라고 학교 앞에. 고기 뷔페. 아 대학교 앞에. 체육대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는 하면 안 되는데. 체육대학 앞에. 고기 뷔페라고 딱 생겼는데 진짜 그 위험한데? 도전정신 대단한 사장님이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허를 찌른 거지. 야, 먹어봤자 고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가 야, 못 먹어. 야, 너 소고기 너 3인분 이상 먹으라면 먹을 것 같아.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야, 그 기름 그 질려갖고 못 먹어, 못 먹어. 고기 너 생각보다 사람 많이 먹을 것 같지? 아니야. 막 이렇게 된 거야 이제. 학교 앞에 딱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면 그 상품권을 줬어요. 고기 뷔페.
그렇게 내가 그 앞에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나레이터 모델 나오고 막 옆에 막 이런 거 막 달고 막 춤추고 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그 옆에 막 음악 노래나 풍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기뷔페가 오픈을 딱 했습니다. 학교 학생증을 딱 가져가면 10%를 할인해. 거기서 또 10%까지 할인해줘. 위험한데. 네, 10%를 딱 할인.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안 갔지 잘. 한 명이 가고 두 명이 가고 과에서 가고 옆에 과에서 가고 동아리에서 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달이 딱 지났는데 10%를 없앴어. 10% 할인 이거 없었어요. 한 달이 딱 지났더니 그러다가 좀 더 지나서 2달 지나니까는 최대 입장 금지. 2달이 딱 지났는데 1,000원을 올렸어. 2달이 딱 지났는데 1,000원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달이 좀 지나니까 뭐가 있냐면 시간 제한을 딱 두더라고. 2시간만 먹어라. 1시간 반. 1시간 반. 네. 그리고 정말 3달이 딱 넘어서면서 그 앞에 뭐가 딱 빠지고 뭐가 있냐면 라면을 끓여먹는 코페라고 이렇게 하면서 라면을 이렇게 쫙 싸우는 거예요. 비주얼 좋게.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지. 고기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 더 이상 많이 못 먹는다. 그리고 정확하게 5달 후에 도산했어. 5달 후에 도산했어, 도산. 망한 거야, 망한 거.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 그런 거 있잖아요. IMF 때 대우, 무슨 그 한보 뭐 이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웬만하면 장사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게. 체대 앞에 고기뷔페는 너무. 그러니까 뭐 술이라도 뭐 팔아서 남겨야 되는데 술도 안 먹거든요. 별로 학생들은. 아니, 먹는 거 바쁘니까 거길 먹으러 오는데 먹고 배부르면 이제 딴 데 가서 술을 먹겠지. 맥주 마시고 하겠지. 진짜. 아니, 그 사람도 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지. 설마 저렇게 하겠냐. 근데 저는 반대였어요. 설마 17, 5달이라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역시 회장님은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몰라요. 일단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이상하게 제가 KBS 별관 그쪽 가는 쪽에 수영장이 크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수영 서클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 서클을 일요일마다 해갖고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막 운동을 해요. 주말에 운동을 하고, 그때 대표적이었던 게 종래 YMC 거기하고 이제 그쪽에도 수영 서클이 있었는데, 갖고 이제 수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일 때 우리는 그쪽에 서클은 뭐가 있냐면 끝나고 나면 짜장면집을 갔어요. 짜장면집에 30명이 앉아있을 그냥 방석에 있는 방에 있는 거예요. 방에 있는데 25명의 체대생이 앉아 있는데 운동 끝난 애들이 걷다가 이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해서 이렇게 정자로 이렇게 하고 줄 거 아니에요. 다 짜장 곱빼기 쓸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썼지. 썼는데 곱빼기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곱빼기는 무조건 기본이고. 거기서 회비로 이제 탕수육 대짜를 2개를 놓은 거야. 25명인데? 그쵸. 장난하나 지금. 그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배가 고프고 운동 끝나고 이렇게 나이 21살, 22살, 23살 그 젊은이 앞에 탕수육이 딱 놓여 있으니까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 짐승들 앞에서 이렇게 뭐 주는 거. 짐승들 앞에서 뭐 주는 거. 이제 그러다가 뭘 먹다가 아줌마한테 저기 군만두 좀 더 주세요. 짬뽕 국물 더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시작되죠. 노래. 숟가락에다가 소주병에다가 숟가락에다가 꽂고. 예전에는 저때 노래방 가고 없었어요. 맞아. 노래방이 나중에 나왔거든요. 장소에서 불렀어. 그렇게 해서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술 먹고 울고 노래 부르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이.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그 소주잔에다가 숟가락 2개가 꽂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하고 그때는 사실 그 생각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네. 옛날에 드라마 봐도 항상 그런 장면 나왔거든요. 호창에서 막 먹다가 이제 수찬 아저씨가 노래 부르면 이제 같이 막 반주해주고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젓가락 두드리는 게 비트박스가 돼.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선배들이 그냥 한 번씩만 하지. 이 사람이 심취해가지고 자기 노래 칠갑산을 부르는데 뭐 울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소주 마시고. 그런 선배 진짜 재수 진짜.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런 노래방이 필요하구나. 왜냐면 취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수로 취소가 안 되니까. 야,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정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막 20인분씩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보면 약간 이게 경쟁심이 붙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시합 나갔을 때 고려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거기서 스폰서를 해주는데 제가 그 크림빵을 50개씩 넣고 배틀을 했는데 제가 40개까지 먹어요. 와. 크림빵 40개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야? 난 안 먹을 거야. 난 안 먹을 거야. 그때 먹방을 했었어야 됐다. 야, 정말 야. 지금 생각하면. 아니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요구르트 많이 먹기는 것도 많이 하지 않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먹는 매기를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맥주 빨리 마시기. 예. 대학교 축제에서도 거의 그런 거 항상 있었어요. 예. 맥주 빨리 마시기. 요구르트 50개 먹기. 지금도 야구장을 그러니까 가면 지금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이제 새똥이라는 캐릭터로 이제 새날의 똥땡이 해가지고 그 새똥. 캐릭터 먹방하면 좋을 텐데. 지금은 또 가만히 이렇게 먹는 걸 보면 먹는 게 이렇게 넘쳐나는 거 있잖아요. 네. 또 음식도 되게 많이 버리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먹는 거 앞에서 참 내가 겸손해져야겠다. 정말 이 생각이 이제 좀 연결. 들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네.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 음식이 너무 많이 버려지고 근데 제 딸도 먹는 거 보면 요만큼 먹어요. 이만큼 먹어.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거는 그렇게 많이 사다가 이렇게 먹고. 근데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씩 먹어요. 네, 진짜.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네. 없는 집들은 항상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처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거든. 매일같이 전쟁. 한 끼가 전쟁이다. 아니 있다 없다를 떠나서 예전에는 그 엄마가 이렇게 동태찌개 진짜 생태탕 같이 동태찌개 생태탕 이런 걸 많이 해줬잖아요. 뭐 예. 가족들이 우리가 7명이 이렇게 먹잖아요. 가족들이 우르르 모여서 밥을 먹으면 생태 그 뼈다구 하고 그 뭐지 그 가시가 한가득 이렇게 쌓여 있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한 끼를 먹고 꽃게탕 같은 거 끓이면 찌꺼기가 이렇게 맞아요. 나오고 네. 그렇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맛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 음식 앞에서 겸손 나라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된다. 자, 오늘, 요 얘기가, 네,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반찬이 이렇게 있어요. 밥 먹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밥 먹다가, 이제, 보통 이제 밥을 얼려요. 밥통으로 한 다음에 밥을 얼려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제 먹고 싶을 때마다 이제 그걸 해동을 해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렇게 먹어요. 네. 그러면 밥 한 번 해놓으면은 이제 한 6개씩. 야, 진짜 먹을 수 있어요? 네?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효과가 아니 좋더라고요. 그게 햇반 같은 거 아니야? 햇반 말고 그냥 저는 무조건 햇밥 먹거든. 팔아요. 이렇게 냉동가 할 수 있는 거 용기가 팔아요. 예, 용기는 파는데 팔아. 근데 그 1,000원에. 밥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다가 그 밥을 한 번 딱 하잖아요. 한 번 했을 때 한 끼를 먹으면서 나머지는 퍼가지고 다 이제 저장을 냉동실에 해요. 넣어놓고 냉동실에.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다 한번 돌리면 먹을 수 돌려요.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 훨씬 좋아요. 밥이 그래요? 더 맛있어요. 그래요? 밥이 맛있어요? 네, 맛있고 오. 경제적으로도 훨씬 낫고. 쓰레기도 안 나와. 예. 햇반 맞아, 그만 맞아. 먹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았어요.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란하고 음. 김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요즘에는 이상하게 그 고추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젓가락 찍어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저 천장에 굴비는 안 달았어. 그다가 그 젓가락으로 거기다 찍어 먹는 거 아니야? 먹는데 근데 생각이 탁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왜냐면 이것도 나는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맛있게 먹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이분과 지금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 박영선 시장요? 네, 박영선 시장님하고 경합하셨던 분. 예. 어쩔라 그래. 왜? 되겠지? 아, 100% 되겠지. 경험하셨던 분이 예,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가 왜 생각이 났냐면 저는 이제 이 학교 다닐 이분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 무상급식 때문에 사실은 이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줬던 그 계기가 그 오세훈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근데 그 당시가 이제 무상급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전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때가 저는 왜 이거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냐면 저는 이제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이제 도시락을 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급식이었어요. 오 진짜로요? 네, 우리 초등학교. 사립단이었나? 아, 아니, 진짜? 우리는 시범 지역으로 했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급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6학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도시락 엄청 싸주는 편하지. 거에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형들 것만 뭐 해주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 다닐 때 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애들이랑 똑같은 걸 늘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급식비만 내고 하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엄마들은 한두 명인가 오고 다 애들이 날랐어요. 애들이하고 맞다. 머리 급식 당번이 있었어요. 급식 아. 당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린이 되게 재밌어 하지 않았어? 네. 급식 당번이 이제 가갖고 이제 뭐 국도 갖고 오고 국도 퍼주면서 막 야, 나를 왜 조금 주냐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유는 어땠어요? 우유? 우유도 먹죠. 그렇죠. 우유 이렇게 돈 내고. 네, 우유도 거의 다 시켜 먹어요. 그래서 이제 맞다. 그때는 특별히 안 먹는 애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명이면 그게 또 나라에서 좀 지원이 나와갖고 좀 싸게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 우유도 갖고 온 애들이 있었어요. 갖고 주번이 바빴어. 그 당시 우리 때만 해도 막 주번이 할 게 많아. 물도 청소도 다 해야 되고, 뭐, 물도 준비하고 주전자 물도 떠와야 되고, 왜냐면 물도 다 그거 뭐 주전자 물 먹었잖아요. 예. 주전자 우유도 갖고 와야 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았는데, 주번 일찍 오지 않았어요? 일찍 왔죠. 30분 일찍 와서 청소해놓고 이거 다 닦아놓고 그랬었죠. 칠판도 주번이 지워야 그쵸, 되고. 예. 네. 지금 생각하면 요즘은 학교에 정수기도 있고 하니까 물을 네. 마셨는데 내 기억엔 초등학교 다니면서 물을 안 마셨던 것 같아 학교에서. 떠다만 놨지. 이만한 주전자가 있었어요. 정무라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주전자. 그 주전자 물을 누가 마셔? 그러니까 근데- 떠다만 내가 놨지. 먹었어. 아니, 먹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떠오면은 어떤 애는 입대금 맛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잘 안 먹어, 애들이. 아니 뚜껑을 이렇게 따고 그렇지. 뚜껑에다 먹는단 말이야. 오줌 그러면 안 싸놨어요. 오줌 거기?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아, 나 오줌 싸놔가지고 막. 한 마리랑 다르지 우리는. 다르네. 패싸움 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네. 해서 했던데 밥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이제 도시락을 잘 우리 엄마도 싸주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뭐 가끔은 내가 싸기도 하고 아니면 뭐 참치 사가고 밥에다가 야, 막 이렇게 효자네. 했단 말이야. 도시락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엄마가 도시락 5개씩 막 싸고. 어쩔 때는 그랬는데. 라면 먹고 그래서 나는 점심 시간이 참 어떻게 보면 제일 즐거워야 될 시간을 불편하게 보냈단 말이에요. 힘들고. 중학교 때부터. 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급식 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밥 먹었을 때 차라리 저 돈 주면 해결되는데 이거는 먹고 살기 힘든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침에 이제 그렇게 막 싸주고 이게 어려워요. 맞아. 생각보다 어려워요. 반찬 언제 이거 싸? 어렵고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또 다른 그게 생활 수준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락 반찬이나 이런 거에서 아무리 티를 안 내도 그래서 다 저는 나. 도시락 반찬이 9년 내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9년을 도시락을 쌌는데 9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김치하고 그 오징어 채무침 있잖아요. 예. 그 두 가지 반찬이에요. 아 차라리 그러면 그런데 그게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시락을 5개 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징어 채 한 통 따로, 김치 한 통 따로, 밥만 5개 따로 이렇게.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학교에 냉장고를 갖다 놓고 그냥 오줌을 갖다 놓고 하면 그냥 밥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찬은 똑같으니까. 애들이랑 반찬 바꿔 먹었어요. 아, 네, 네. 괜찮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학창 시절을 그렇게 딱 보내고 나니까 아니 왜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고 맞아. 그냥 같이 있는 거 까먹어. 그러니까 매점에서 나가지도 먹는 못하겠다.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매점에서 뭐 라면을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참 그 시간대마다 이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근데 딱 그 오세훈 그 아저씨가 그때 이제 무상급식 가지고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낙검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전 낙검수 엄청 들었잖아요. 딱 김어준이 엄청 건들더라고. 툭툭 건드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막 이걸로 막 언쟁할 때 이러면 차라리 뭔가 보여줘라. 뭐 서울시장을 걸든가 막 이런 식으로 바람을 넣었어. 나는 기억이 나요. 야. 기억이 나.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대선을. 그러니까 대선 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굳이 이거를 그 당시에 승부를 걸었을까? 그걸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시장직을 걸면서 승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선 주자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승리만 하면 대선 주자로 한 발 갈 수 있는 건 맞았어요. 맞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왜 그들이 주장한 건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한테도 그렇게 잘 사는 부자들한테도 밥을 공짜로 줘야 되냐가 걔네들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 내가 그때 생각한 거랑 여기 들은 얘기 중에서는 이게 제일 와닿았는데
근데 왜 애들한테 차별을 하냐? 난 애들도 모르는 애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형 부자 애들한테도 밥을 줘야 돼? 그러면 그 당시 애들이 이제 내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 따지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야 그래서 걔네 아빠들한테 세금을 차별해서 걷어가잖아. 걔네 아빠들한테 차별해서 걷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그렇게 똑같이 거두려고 이재용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밥 공짜로 아들 주는 게 뭐 잘못됐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아버지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애들한테 차별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한테 차별로 걷고 애들은 모르면 돼요. 다 공짜로 머리에 먹으면 되지. 쏙쏙 들어온다. 머리에 네. 쏙쏙 들어와.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기분이 뭐, 빨갱이. 뭐 내가 아유 빨갱이 소리 많이 들었지.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이제 방송에 대한 꿈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차분하게 한 50 되면은 엄청 새빨개질 수도 제가 꿈을 포기하는 순간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가지고 조심하는데. 가슴에 태극기 달고. 예, 아직 태극기는 아니지. 가슴에 촛불을 태우면서 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사람 이거는 이거 왜 모르는 거 그 당시에 이슈대 여러분들 모를 텐데 하여튼 그 버스비를 아마 몰랐을 건데 이게 아마 오세훈 씨 아니에요? 버스비 몰랐다 실수한 정몽준 80원. 그런가? 이건 취소입니다. 네, 이건 하여튼 어쨌든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때가 이제 그 낙곰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왜냐면 이 스피커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뉴스랑 이런 게 모든 게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뉴스에서 전혀 몰랐던 얘기를 낙곰수에서 해주는 거예요. 4대강 얘기부터 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이게 모든 걸 여러분들 내가 초월했지. 정치인들이 나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깨끗하다, 바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걸 깨버려야 돼. 얘네들도 다 속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돈 벌려고 하려고 한다라고 관점 하에서 다 따져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6m의 비밀이네 뭐네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얘네들이 이렇게 굳이 저 땅을 왜 팔려고 했지? 파지마 다시 땅이 덮겠지만 어쨌든 팠어 하면 되는 거야. 팠는데 다시 찼어. 증거가 안 남는. 왜냐면 이 파는 거에 따라서 이제 액수가 다 좌지우지가 되니까 진짜로 팠든 안 팠든 간에 이거를 뻥카치기가 좋구나. 내가 뭔가 했다라고 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내가 이제 이 밥을 먹다가 여기서 생각이 탁 나면서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지난날에 그런 뭐 혹시 잘못했던 거 만약에 뭐 결론을 아직 뭐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뭐 측량하러 뭐 갔든 뭐 갔으면 난 차라리 그냥 갔습니다. 네, 갔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하면 난 차라리 오히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난 날을 반성을 할 줄 아니까. 근데 만약에 갔는데 안 갔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거는 왜냐면 앞으로의 나아질 기미조차도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정말 무섭다. 이거 차라리 실수는 다 할 수 있는데 잘못은 할 수 있는데 뉘우치지 않는 사람만큼 제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박영선 당선됐다. 당선됐죠. 난 이렇게 느껴요. 이게 인물에 대한 경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대 후보로 붙었어야 되는데 뭐가 됐냐면 이 당의 이미지로 최근에 스크래치 났던 기사들을 그대로 이 후보들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착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굉장히 그동안 모든 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었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시기로 선거한 적이 몇 번 없었어요. 거의 기억에 내가 거의 없어요. 늘 어려운 전쟁과 투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그 민주당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내 선거가 없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굉장히 몸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행동이라도 늘 조심하고 내 잘못이 나의 당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 모든 작은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했던 얘기가 뭐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맨날 늘 얘기하면서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언론이 편파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거기에 자꾸 왜 먹이를 던져주냐 이거예요. 더 조심해야지. 말이 안 나오게. 더 오히려 근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자기는 선거가 한참 남았어.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해버리고 하다 보면 막상 선거를 치누른 사람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결과를 나는 아직 뭐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저는 이제 늘 지난 박근혜 씨가 날아갔을 때도 이거는 보수의 분열로 인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걔네들이 박근혜를 버리지 않았으면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랑 박근혜가 엄청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안 되겠다. 보수에서도 버리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누리 쪽에서도 오케이, 콜! 단합합시다. 도와줄게 하고 모든 절차를 너무 협조를 잘해줬어. 그리고 판결도 이렇게 나면서 얘네가 왜 이렇게 도와주지? 왜냐하면 걔네들한테는 반기문 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날려도 후보가 있었는데 야 엄청난 카드. 엄청난 카드인 줄 알았는데 내구성이 약한 거야. 뭐 두 번 공격했더니 나 안 할래. 아우 안 할래. 나 그냥 명예롭게 그냥 유엔 사무총장이 좋아 하고 뭐야 믿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빠져버리면서 거기가 아수라장이 작전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여세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이거를 거기 내에서 분열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보수의 그 패밀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군사 정권으로 비롯한 아버지 때 사람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보수 내에서도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버리자라고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래서 늘 어려운 싸움이었고 그때는 정말 보수가 분열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근데 너무 조금 조심 좀 하고 앞으로는 위험하다. 남은 1년을 굉장히 지금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민주당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 예, 나는 이 얘기를 항상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누구였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문재인 대통령도 요때 이제 우리가 그 과거가 있잖아요. 1년 동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죠.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박영선 시장이 당선됐으니까 그러니까 다행이죠. 지금 현재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이 누구냐? 뭐 김종인이 돼야 되냐, 뭐 오혜원이 돼야 되냐, 이걸 가지고 뭐 네 죽고 사내 싸우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좀 정비하고 정책 개발하고 이러면은 잘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이게 왜냐면 그동안에 이 모든 선거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 그 지난날에 이제 그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서 그래서 잊고 있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 당시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우리 진보 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예전에는 정말 제가 이제 막 진짜 그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면서 애들한테 그 투표를 권유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때보다는 조금 나도 막 뉴스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래도 얘네가 더 나빠.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가 실수는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얘네가 나. 요렇게 내가 선거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얘네가 월등히 좋아. 얘네 하면 큰일 나. 예전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누군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주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1년간을 나는 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나는 그래서 이번에도 막 그
그 여러 개 채널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방송하는 모습도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새날이 여러 그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팟캐스트를 들었으니까 가장 그래도 그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채널이 저는 새날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그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가장 변하지 않았어요. 그 색깔을. 그러니까 뭐냐면 더 화려해지지도 않았어요. 장소만 바뀌었어. 장소만 바뀌고 유튜브를 한다라는 것만 빼고는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거랑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새날을 그래도 내가 좀 되게 그래서 좀 좋아하는 채널이고 제가 이제 이 정의당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어떤 당을 떠나거나 지지자가 떠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생겨요. 그래서 그 만들어주면 안 되는데 제가 정의당을 떠난 이유는 딱 하나가 뭐였냐면 비례대표. 그렇게 한 자리가 귀하다고 막 그 난리를 치고 나서 비례대표를 대리게임 왜 저런 사람한테 주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전 마음이 떠난 거예요. 왜? 가식인 거야. 그렇게 간절하게 한 자리를 나한테 이제 구걸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나는 절대 이제 앞으로는 안 뽑아요. 비례든 뭐든 안 해. 예전에는 비례를 몇 번 뽑아준 내가 있었어요. 왜? 거기에 그 좋은 분들이 계셨을 때.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고 이들이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그들은 말은 이렇게 해놓고선 이상한 내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안철수를 제가 미워하는 이유로 딱 하나예요. 왜 뭘로 비유했냐면 하나만. 네. 근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예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 안철수가 있을 때 그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1대1로 붙어도 위험한 그 순간에 안철수가 당을 깨버리는 거예요. 네. 야 거기서 내가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선거가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박근혜랑 김무성이랑 분열을 안 했으면 완전 무너지는 선거였단 말이에요. 개박살 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안철수가 했단 말이에요. 아, 그 당시. 광주로 갔었을 때 그때. 그렇죠. 그 진짜 위험한 선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가 되게 중요한 선거였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걸 판을 깨버리는 걸 보면 나서 아, 저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정말 그때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 자기가 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구나. 뭐가 불행이 시작이 되고 나라가 아예 관심이 없고 나만 대통령만 되면 돼야. 그래서 맞아. 아, 저 사람 정말 무섭다고 난 그때 이제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고 완전히 이제 마음을 정리했던 사람인데 앞으로도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정치인들이 비리가 안 나오고 깨끗하게 살려면 그 당의 옷을 입고 마치 그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듯이 그 당의 옷을 늘 입고 다녀라. 아, 괜찮네요. 옷을 벗으면 이제 깜빵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술 마시겠어요? 그렇지. 누굴 만나겠어? 저 사람 누가 봐도 국회의원인데 옷을 입고 댕기고 항상 그렇게 해서 4년을 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후보들도 더 검증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추장에다가 밥을 먹다가 저 기억에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 순간 생각도 나면서 뭐 그 선거로 인해서 무상급식을 먹었던 그리고 그걸 먹고 자랐던 친구들도 이제 아마 이 투표권이 생겼을 거고 투표도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들을 그거에 효과가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 저도 참 궁금한데. 예. 자, 어쨌든 오늘 그거 없어요? 뭐 어떤 거요? 공약? 자, 박영선이 되면 이제 보통 일요일 날 가잖아요. 제 공약은 예. 똑같습니다. 개돼지가 잘 사는 나라. 그게 뭐야? 뭐 할 거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할 거다. 내가 뭘 공약하라고. 예, 새날 그 청취자들한테 2만 원씩 줄 왜요? 거다 뭐 이런 거. 왜 하시는 왜요? 거예요? 공인이지만 공인 여기 리더잖아요. 예. 그럼 저는 투표하게 해야 돼요? 박영선 투표하게. 시장이 당선되면 예. 월요일 새날에 출연하겠습니다. 좋아. 야. 그러면 저도 고르죠. 네버엔딩 스토리 187회 출연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왜 당연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늘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일상으로. 그리고 정말
큰 전쟁은 이제 지금부터다. 이제 1년짜리 큰 전쟁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된다. 체력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방송할지 진짜 궁금하네요. 박영선 치하의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1번.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